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제게 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지 않냐 그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뭐 그동안에 각종 태클 그런 거에 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가라앉지 않은 제 마음을 가지고 녹음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한 가지 한 곡지를 올리려고 그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재용의 6조 원 회계 부정은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아베 덕분에 이게 덮어졌다는 거죠. 6조 원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금이라는 걸 4조 7천억 원인가 그런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게 아베 덕분이에요. 또 그래서 결국은 종합해서 10조 원 이상을 꿀꺽한 그런 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그 주주들이 외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외자의 어떤 기획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난 4월에 무엇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반도체 비전 2030 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월에 벌써 삼성전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저도 그랬지만 이 반도체 사업 중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60%나 되고 한국 삼성전자 SK나 이런 반도체 산업들이 굉장히 잘 개발을 해서 팔았습니다. 여지껏.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의 매출은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게다가 매출 차이가 점점 늘어가지고 일본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베가 한국의 어떤 부품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그런 것을 조치를 했을 때 이상하게도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의 수급이 너무 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그것을 잘 수급을 오히려 더 시키도록 즉 수요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의 매출 규모가 일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무려 70%로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일본이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한국의 DM, 낸드 플래시 이런 것 메모리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하던 것을 시스템 반도체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만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보통 그 메모리 칩, D램 뭐 이런 걸 개발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그 모아놓고 그 중앙 처리 장치라든지 그래픽 처리 장치라든지 이런 거 그 전체적인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칩 사업이 아니라 그 설계, 그 반도체의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근데 삼성전자나 세계적인 대기업인 D램 이 한국의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에 다국적화된 주식 투자자들을 갖고 있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뭐 한국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삼성전자는 6조 원의 회계 부정 플러스 이 4조 원이나 달하는 국가, 즉 여러분 개개인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스리슬쩍 넘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4조 약 제가 알기로는 4.7조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액수가 스리슬쩍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그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가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정보가 뜨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려는 것은 한국은 이렇게 대기업, 그 다국적 기업, 그 외자분이 많은 그런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마치 그것이 무너지면 큰일 날 것 같이 그 설레발을 치면서 정부가 그걸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줍니다. 그 액수가 상당하고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키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4일이면은 아주 최근 일이죠. 농촌에서 친환경 농사를 뭐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니까 그 농촌에 계신 농부들이 그냥 포기를 하고 생을 마감하시고 막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농촌에 대해서, 농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농업 그 진흥성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그 한국민의 식량에 관한 거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친환경 식량에 관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짓기도 어렵지만 그 수급 과정에서 그 소비자까지 연결해주는 그 고리를 정부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요새는 뭐 AI나 뭐 로봇, 뭐 블록체인 그러면서 마치 그런 큰 기술들이 한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이고 또 이렇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도 그것을 수급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농촌에 대해서 그 무심하게 지나가시는데 아니 농촌의 농산물이 친환경적이고 또 좀 더 그 수급에 정부 보조금을 줘야죠. 왜 이런 거에 정부 보조금을 안 줍니까? 그래야만 한국의 그 소비자들의 건강이 지켜지는 거죠. 이러면서 그 일본산이나 이런 것은 마구 그냥 용인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큰 문제로 지금 후쿠시마산 이 문제인데, 가령 그 유명한 하겐다스 뭐 아이스크림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산 녹차를 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산 녹차 재배해서 갈아서 들여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녹차 가루까지 일본에서 들여다가 그것을 프랑스산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상품화 시킨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실제 재배지는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고도 또 후쿠시마랑 가까운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 하겐다스에서는 재배지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프랑스산이다, 요런 그 꼼수를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비자들은 모르고 그냥 애들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녹차 그러면 굉장히 뭐 건강식이라고 그래서 또 한동안 막 그 추천하는 음식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서구 사회의 많은 소비자들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녹차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해서 뭐 녹차 라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본에서 재배된 녹차잎을 사용해서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먹거리가 굉장히 그 큰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원료 생산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원료를 뭐 가령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뭐뭐를 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그것을 그 생산지로 하질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포장하고 가공하고 그런 걸 다른 나라에서 했다. 프랑스에서 했다. 또 한국에서 했다. 그럼 소비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그거에 대해서 그 원료에 대해서 이런 뭐 다국적 기업들이 돈벌이에 일단은 관심을 두지, 누가 그 소비자들의 건강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도 최근 자료입니다. 8월 21일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국내 해역에다가 방류했다고 그러는 사실을 한국의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2017년 9월 이후에 선박에 보면은 세월호 때도 보니까 그 평형수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평형수를 그 방사능 오염수로 채워가지고 무려 기가 막혀라 128만 톤을 갖다가 한국 해협에다가 방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다면은 한국의 수산물에도 이게 문제가 되고, 특히 김 같은 거 도 그 해협에서 해안에서 그 만들잖아요. 기사 등등,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그 소비자 건강을 챙기는 것이지, 한국 정부가 진짜 저는 삼성만 쫄쫄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전 세계가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즉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대기업이 그 디렉팅을, 대기업을 운영하는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뭐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등등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뭐 노무현도 그랬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래서 FTA를 한 거겠죠. 그래야만 그 시장이 열리고, 이것은 다 작은 기업이 대기업화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지 않는, 특히 박근혜 때 많이 잘못을 했더라고요.